강릉의 한 음식물 폐기물 비료 공장이 곳곳에 음식물 폐기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행정처분 등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일부 학교들이 개학을 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시설 공사를 마치지 못해 학생들이 등하굣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국 5일장 박람회와 여성영화제 등으로 정선 지역 가을 축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정선 아리랑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비료 공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마구잡이로 묻힌 곳이 이 공장 인근에 최소 4곳이나 됩니다. 강릉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행정처분 등 사법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비료 공장에서 1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음식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로 음식 폐기물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 국유림관리소가 최근 현장 조사했습니다. 강릉 국유림관리소는 이 폐기물의 일부가 국유림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이 아닌 퇴비라고 주장하던 반출업자도 국유림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산림청 땅에 약간의 아주 미세하게 넘어간 부분, 어찌됐든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린다면 받겠습니다. 강릉 국유림관리소는 반출업자가 국유림 일시 사용 신고 없이 폐기물을 쌓아놨다며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도 가축 농장의 음식 폐기물 철거를 비료 공장에 명령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 2차로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생이 되니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며칠까지 치우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을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긴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한 거죠. 강릉시는 음식 폐기물로 인한 야산 소나무 고사에 대해 오늘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개학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험한 등하굣길 허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굴착기 옆으로 어린 학생들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울퉁불퉁 흙길을 피해 아예 차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공사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고 공사 차량도 수시로 지나다닙니다. 언덕길에서 학교 정문까지 각종 공사 장비로 파헤쳐진 구간은 수백 미터.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춘천시가 발주한 인도 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계속 애들 데려다 주죠. 통행로가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옆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사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춘천시는 2달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지만 인도가 없는 학교 앞은 위험천만합니다. 학교 공사장 바로 옆 왕복 2차로에는 차들이 다니지만 안전시설물이라고는 이 임시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공사 중인 또 다른 초등학교.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운동장 옆으로 고가 사다리를 걸친 외벽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학 이후에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이 조기 이루어져서 설계 기간을 단축시키고 입찰까지 본 상태에서 여름방학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올해 도내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는 4,9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도내 대부분인 99%의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다 나가보지는 못하고 규모가 크다든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공사 현장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등 관리 감독이 현실적인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영동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영동 지역이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23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바다엔 너울이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수학기 벼 쓰러짐과 침수 피해,
해안가 안전사고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도내 농장 28곳의 돼지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농장 28곳에서 224마리의 돼지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농장은 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을 거친 차량이 방문하거나 지나친 곳들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 요즘 정선에선 전국의 5일장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정선 아리랑제 등 정선군이 마련한 가을 축제 현장을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80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수 전통시장마다 내놓은 특산품에 관람객들의 눈과 귀가 즐겁고 대표 먹거리 장터에는 전국의 명품 음식들을 즐기려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먹을 걸 좀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젓갈이랑 그다음에 여기 많이 없는 해산물 같은 거, 생선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19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가 오늘 정선 아라리 공원에서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를 시작으로 정선의 가을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과 육아, 가족 등을 주제로 한 정선의 두 번째 여성영화제가 아리아리 정선 시네마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관객분들이 응원이 보탬이 되면 작지만 재미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거라 믿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은빛 가을 여행인 정선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억새꽃의 군무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는 정선 아리랑제와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펼쳐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정선의 자원 풍광과 정선 5일장 그리고 축제장을 찾으셔서 정선 아리랑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과 주산지로 부상한 정선 임계 지역에서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흘간 사과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 사북이 고향인 미술작가 최승선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과 또 다양한 계층과 그림을 그리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지역 탄광 근로자 출신이시고 올해 4월 달부터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색깔 섞어서 진한 부분 진한 데다가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으셔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스케치 연습이나 수채화 물감으로 도안 연습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셨고요. 제가 그림을 가르쳐 드리면 배움의 열정과 본인이 그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다시 돌아갈 순 없네. 저와 이분들이 기억하는 옛 탄광촌 마을의 풍경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없어지지 않은 우리의 흔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찬란했던 순간 그 기억들을 저의 미술 작업으로 계속 기억해 나갈 것이고요. 어른들의 벽화가 폐광 지역의 또 다른 흔적으로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무인 목선이 고성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고성군 문화망 동쪽 2km 해상에서 양식장 작업 중이던 어민이 북한 무인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신고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선은 배 앞부분의 50cm 정도가 수면 위로 보이고 난파된 상태라고 해양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삼척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 연속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모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에 국비 22억 원과 시비 21억 원 등 모두 47억 3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20개 마을에 태양광 553곳과 태양열 56곳, 지열 20곳 등 모두 632곳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정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2019 강릉바옥길 해파랑길 다 함께 걷기 축제가 내일 열립니다. 사단법인 강릉바옥길은 내일 오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릉시 등의 후원과 함께 걸어서 지구를 진동시켜라라는 주제로 2019 강릉바옥길 해파랑길 다 함께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출발해 선교장과 경포호수를 거쳐 다시 돌아오며 참가와 완주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볼 수 없던 아열대성 문어가 삼척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5일 삼척 신남항 방파제 인근에서 포획된 특이한 문어를 분석한 결과 갈색망토 보라 문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갈색망토 보라 문어는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문어로 이번에 국내에선 처음 발견됐으며 독성 촉수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FC가 남은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얻으면 상위 스플릿에 자력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2019 하나원큐 K리그1에서 현재 리그 4위로 4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강원은 승점 7점을 올릴 경우 다른 팀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2개 팀 가운데 6위까지 속하는 상위 스플릿에 진출해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은 오는 22일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제23회 양양송이축제가 오는 26일 개막해 나흘간 남대천 둔치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송이산지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매일 200여 명이 참가하는 송이 보물찾기와 양양송이만을 판매하는 송이 명품관, 표고버섯 따기 등 40여 개의 세부 행사가 마련되고 야간 공연과 함께 저녁 8시까지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양양산 송이 판매 부스에선 반드시 지리적 표시지에 띠가 붙은 송이만을 판매하고 박스에 생산자 명함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상시 점검을 통해 실명제 위반이 적발되면 내년 송이 판매 부스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허균 문화제와 대한민국 농악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번 주말 강릉에서 열립니다. 허균 탄생 450주년 기념 교산 허균 문화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강릉 초당동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에서 허균의 꿈을 주제로 작가상 시상과 전국 100일장, 인문학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또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강릉 농악전수교육관에서는 강릉 농악 공개 행사와 어린이 농악 경연대회 등 제13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앵커가 이 시간 진행을 맡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